안녕하십니까. 드디어 2차 2과목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물론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2차 1과목과 2차 2과목을 병행해서 듣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2차 1과목의 경우는 내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해가 될 수 있으니 하고 2차 2과목만 집중적으로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2차 1과목과 2과목은 연계된 부분도 있고 차이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1과목이 베이스가 되어서 2과목의 이해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과목을 연속해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듣는 게 오히려 혼돈이 될 우려가 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1, 2과목을 들으시고 다시 맨 처음으로 가셔가지고 1, 2과목을 쭉 들으시고 이런 편이 낫지 1과목 따로 반복하고 2과목 따로 반복하고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을 반복한 뒤에는 그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을 드립대야 되고 파는 거. 예를 들어 단답형 또는 서술형, 가로놓기 이런 부분은 따로, 그 다음에 계산 문제만 집중적으로 파는 부분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아예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2차 2과목에서 맨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개괄적인 내용들 또는 저하고 같이 1차를 준비하셨던 분들 객관식 1차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설명된 부분들이 거기서 많아요. 그리고 2차에서는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2차에서도 가로놓기 문제나 단답형이나 서술형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대략 15점에서 20점 정도? 요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점, 20점 정도니까 15%, 20% 요 정도가 2차에서는 단답형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그 문제 또한 그 서술형 단답형 문제 또한 이 앞쪽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를 하는 즉 과실이면 과실 또는 논작물, 밭작물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괄호넣기 문제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는 거의 등장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빨리 지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자, 손해평가를 해야죠. 손해평가를 하는데 손해평가 의의는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죠. 그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건 읽는 것도 사실은 좀 제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확량 감소를 파악해서 우리가 피해율을 이제 앞으로 보험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부분이 피해율이잖아요. 피해율을 알아야 우리 1과목에서 다뤘던 내용처럼 가피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고 그 값을 곱하는 거. 이게 보험금이 일반적으로 수확량 감소 또는 과실손해 이런 보험금은 이 식을 따르게 되니까 피해율을 파악하는 게 되게 손해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손해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손해평가가 농업재해보험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는 당연히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 손해평가의 결과물에 따라 공정한 손해평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공정한 손해평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어야만 누구도 납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급받은 사람도 그렇고 또는 여러분들이 손해평가사가 되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손해평가를 해가지고 보험금 지급 계산을 했는데 그걸 지급받는 사람이나 재해보험 사업자 다 이해를 못하고 제3자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제3자도 납득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정성, 객관성이 필요하다. 자, 보험료율은요. 일반적인 우리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개별 가입자들의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지만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개별 농가도 농가지만 손해율도 하지만 지역별로 왜? 지역마다 재해의 발생 빈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손해평가 객관성, 정확성 유지해야 되고 이것들이 나중에 통계 수치로 쌓이게 되면 나중에 농정을 펴는데 농업 정책을 펴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대책에서.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 얘기가 또한 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게 되고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선의 계약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보험금이 담보가 된다면 당연히
안정적인 재해보험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 그게 보험사업의 건전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쭉 읽어가시면서 그냥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자, 손해평가의 책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1차 시험 때 대부분 했던 내용이지만 우리 손해평가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할 때 손해평가 전반에 손해평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손해평가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건 뭐 교차 손해평가 있고 검증조사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쭉 쓰여 있고요.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 보면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이렇게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당연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면서 앞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어떤 이야기? 우리 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금융감독원 이야기 나오고 금융위원회 이야기 나왔을 때 검증할 때 그때는 위원회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2차 2과목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게 그렇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좀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앞에서 우리 했던 얘기들이죠. 뭐 손해평가인 같은 경우는 연일 정기교육. 손해평가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어땠어요? 손해평가사 같은 경우는 3보1배 이런 얘기 했었죠. 물론 연 1회는 아니고 그냥 1회 정기교육 이야기하면서 3보1배 하면서 3회 3년마다 보수교육을 1회 이상 할 때 3보1배 이런 표현을 했었죠. 자, 뭐 정보교환 지원하고 뭐 이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요. 손해평가를 하는 주체는요, 재해보험 사업자이다. 농업 재해보험의 경우에는 뭐 재해보험 사업자가 NH손보 하나가 있고, 가축의 경우는 민영보험사까지 있다. 6개 총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재해보험 사업자는 요거 지금 얘기 나왔죠. 요거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탁을 할 수 있는 건 요거는 자 1차 시험에서나 다뤄지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지역협동조합, 지역축협,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여기는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당연히 지역산협, 품목별, 업종별 산협, 산림조합. 수산업조합법에 따라서 지구별, 얘는 뭐 지역이라고 나와 있고 지구별 수협, 업종별 수협, 수산물 가공 수협 또는 수협은행. 보험업법에 따라서는 손해 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도 위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조사자의 유형으로 볼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손해평가인은 뭐 해당 농작물을 뭐 5년 이상 경작한 경험이 있는, 이거 1차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건 2차 때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한 손해평가인이라고 하고요. 해당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뭐 농업인이라든가. 그래서 손해평가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일정 기간 실무 수습 기간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손해사정사는 사실 이 농작물과 관련되어 있는 게 원래 아니잖아요. 이 시험 자체가. 일반적으로 뭐 그 손해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뭐 자동차라든가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손해 또는 사람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상 농작물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배우는 보험금 이런 걸 금방금방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일정 기간에 실무 수습을 마쳐야 하고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한 사람들이 손해사정사로 뭘 할 수 있다? 손해평가 업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손해평가사가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리고 원활한 손해평가를 위해서 보조인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손해평가의 과정을 보시게 되면
손해평가의 과정은. 사고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통지를 하죠. 하는 걸 시작해서 현지조사 및 검증조사. 물론 검증조사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필요할 때, 필요시 그걸 이제 우리가 검증조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지체 없이 계약자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되겠죠. 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보험금 받으려면 통지해야죠. 그러면 사고가 일어났다. 그럼 보험사고 여부를 판단해야죠. 어떻게 해요? 기상청 자료를 통해서 이게 과연 보상하는 재해냐,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파악을 해야죠. 현지 방문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재해로 인해서 실제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 뭐 보상하는 재해 이외인지 뭐 이런 걸 또 파악을 해야죠. 그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자의 사고 접수 내용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됐다. 이제 됐다. 그러면 사고 접수 대장에 기록을 하고 지체 없이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게 되죠. 자, 손해평가반은 5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1과목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1과목에서도 물론 나오지만 얘가요. 2과목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2차에서도 참 지금 우리가 1과목, 2과목 제가 1차와 2차를 1차에서도 당연히 나오지만 2차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어느 부분 때문이냐면 이 5인 이내 이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 즉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 배제하여야 하는 경우 요거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친족,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어야 돼요. 근데 내 친족이 나는 경상도에 살고 있는데 내 친족이 전라도에 살고 있다. 그럼 내 친족이지 그 사람이 나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다.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친족이에요.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이하 이해관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계약. 즉 내가 가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손해평가사예요. 우리 농장에 사고가 났습니다. 내가 손해평가를 하면 치우치. 이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 집에 같이 숙식을 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또 손해평가사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또는 이해관계 마찬가지예요. 모집한 보험계약. 그러니까 나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옆집 사람을 살살 꼬셔가지고 뭐 꼬시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 그러니까 보험에 한번 가입을 해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해봐.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뒤에 사고가 났어요. 그런 데 가서 손해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그럼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라는 이야기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A도 사과농장, B도 사과농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손해평가사는 아니고 손해평가인이라고 할게요. 손해평가인도 손해평가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간에 30일 이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5월 10일 날 B라는 사과농장에 사고가 일어나서 가서 손해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과농장에서 5월 20일 날 사고가 났어요. 당연히 A는 못하겠죠. 자기가 속해 있으니까. 자기 거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런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농장에 가서 손해평가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 간 A, B는 서로 다 보험에 가입을 했고 손해평가인 자격을 갖추고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상호 손해평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가 B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 좀 박하게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보험금 책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꼼꼼하게 해가지고 그냥 막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B가 열받을 거 아닙니까? 너 씨 다음번에 니네 농장 사고만 나봐. 내가 어떻게 하니? 그래가지고 와서 손해평가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또는 A가 후하게 해줬어요. 그럼 B도 가서 후하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성 담보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전부 객관성 결여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이제 손해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검증조사. 그럼 검증조사 혹은 재조사를 해야 돼. 근데 내가 가서 또 이건 안 되죠. 또 다른 손해평가반, 또 다른 손해평가인이 들어가서 해야지. 객관성. 그러니까 모두 1, 2, 3, 4 모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사례별로 해서 손해평가반에 구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나왔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도 이게 최근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의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쪽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사례가 뭐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고. 자, 현지조사. 손해평가 단위별로 현지조사를 하고요. 품목과 보장 방식, 재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농작물은 농지별로 하고요.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합니다. 벌은 벌통 단위로 하고요.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목적물별로 하고요. 자, 그런 얘기고요. 요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농지라고 하는 건 필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걸걸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이거를 한 덩어리 개념이라고 말하죠. 한 덩어리. 방풍림, 돌담, 도로, 농로는 재배입니다. 농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낸 길이니까 그 농로는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라고 말하는 건 뭐 자동차가 다니거나 뭐 또는 수레가 다니거나 하는 그런 걸 도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 등에 의해서 구획된 거. 그리고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획된 거. 이걸 하나의 농지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과 같이 이렇게 작은 거 있죠. 극히 작은 면적은 동일 작업 단위로 정리해서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큰 뭐 도로라든가 아까 뭐 방풍림, 돌담과 같이 아예 구획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은 하나의 농지로 보지 않고 별개의 농지로 본다. 하지만 이렇게 경사지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가 있다. 그건 그냥 하나로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죠. 1차 과목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죠. 대리점 또는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를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그게 당연히 뭐 이게 수첩에 적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전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는 거고요. 자,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현지조사 내용을 검증조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자기가 한 건 검증조사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건 앞에서. 근데 이때 조사의 주체는 재해보험 사업자, 즉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는 NH 손보 하나만 있습니다. 또는 재해보험사 및 정부로 한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재보험은 정부가, 국가가 재보험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자, 조사 방법은요. 지역별, 대리점별, 손해평가반별로 실시한 농지를 이미 추출해서 현지 검증조사를 한다. 이거 이미 추출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부분만 검증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검증조사를 했더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조사하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물론 정정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특별한 부분만을 추출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쓰여 있는 얘기들이에요. 일정수, 일정수를 이미 추출하라 해서 검증조사는 이미 일정수 이미 추출이고요. 이렇게 농축식품부 장관은요,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해보험 사업자 NH 손보가 검증조사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고요. 무조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되고,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농축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증조사 결과가 조금 아까 얘기했었죠.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는 전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 가입자가 이번에는 가입자예요. 그러니까 계약자겠죠. 계약자. 뭐 농장 주던 아니면 뭐 과수원 주던 시설 작물 하우스 시설 작물 주던 어쨌든 그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했어요. 손해평가사가 나가서 손해평가반이 검증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받을래요. 거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 안 받겠다는데 오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누구에게?
가입자한테. 아니 가입자한테 말을 해줘야죠. 통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검증조사 결과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이 검증조사를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자에게 통지를 했고요. 뭐 확인을 받았고요.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검증조사 못한 거예요. 그럼 할 수 없다고. 안 받겠다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 결과물은 제출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 자, 사업관리 위탁기관이 검증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연히 재보험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요것들은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좀 빠르게 좀 지나가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빨리 가다 보니까 말이 좀 버벅거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그 마음이 급하다는 게 지금 2차 2과목을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2차 2과목에서 주로 지금 다루어야 할 건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뭐 착실하게 하면서 지나오자면 한 뭐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강의 수로 따졌을 때 2강, 3강에 걸쳐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 수는 또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특별히 나오지도 않는 부분인데 애써 거기를 막 억지로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한 데다가 마음은 어디가 있다? 저는 콩밭에 가 있어요. 그 콩밭이 어디예요? 계산 문제. 보험금 계산. 사실 그 보험금 계산이 압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력하기 위해서 앞쪽 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한다. 그래서 말 실수가 좀 있더라도 얼레벌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럴지도 몰라. 1과목 수업을 안 듣고 제 다른 수업을 안 들은 다음에 지금 이 수업만 딱 들어 저 사람 그거 완전 날림으로 하는구만 수업을. 이 수업 들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요 부분만 그러는 거야. 특별히 뭐 다른 강에서도 특별히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스킵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2차 맨 앞쪽에 2과목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다. 자, 현지조사 내용도요. 요것도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은데 그냥 앞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이 품목마다 특성이 다 다르죠. 손해평가 방법도 달라지죠. 이게 똑같으면 보험금 계산도 다 똑같게요. 같은 품목이라도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에 따라서 역시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품목별 달라집니다. 또 보장 상품별 달라지죠. 그 손해평가가 당연히 그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자, 현지조사는 본조사가 있고요. 재조사, 검증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앞으로 이제 우리 뒤에 보험금 계산할 때 보면 전수조사. 모든 걸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말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수조사를 하면 어떤 거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지율 조사 뭐 이런 거 할 때도 전수조사 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건데 유권자 전체를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그게 전수조사의 문제점이죠. 정확도는 캐빵이죠. 정확도는.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작물 같은 경우에 보험금 책정을 할 때에도 손해평가를 나가게 되면 표본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표본조사가 일반적이에요. 표본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걸 전체에 대입해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거예요. 자, 본조사, 바로 실시하는 조사를 본조사라고 하고요. 재조사는 다시 한번 하는 걸 재조사라고 합니다. 재조사는 어떤 경우에 계약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받았어요. 예를 들어 보험금 책정을 했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거는 부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됐다라는 증빙, 무조건이 아닙니다. 이것도. 증빙하는 서류가 있어야죠. 또는 사진. 사진 찍고 해가지고 이만큼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손해평가사가 나와서 평가를 했는데 보험금이 이 정도로 나왔다. 손해액을 이렇게 책정을 했다. 이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증빙 자료가 첨부되었을 때 재보험 사업자가 다른 그 손해평가반 말고 다른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하게 하는 거. 그 재조사라고 합니다. 자, 검증조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추출한다고 그랬죠. 일정 수를. 그래서 확인하는 조사를 검증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품목별 현지조사의 종류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현지조사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저는요, 보험금 계산할 때요, 이 현지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들 다 구구절절히 이야기해봐야 가로놓기, 단답형으로도 나오지 않고 보험금 계산하는데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일단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게 생육기간, 작물의 생육기간 전체 기간에 대해서 전체 기간에서 각 단계별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 과수사종이라고 말하죠. 그 네 가지밖에 없고요. 나머지 과수사종 이외의 품목들, 뭐 논작물, 밭작물, 밭작물 중에도 뭐 생산비 보장 또는 시설작물, 시설 이런 것들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하지만 또 대상 위험의 범위가 종합위험이냐, 특정위험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걸 앞으로 배워나가면서 보험금을 계산해 나갈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할 거다. 지금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다룰 품목별 현지조사의 종류인데 사실 이 품목별 현지조사의 종류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 한 2시간을 설명해야 될 겁니다. 전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가 아니에요, 이게.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페이지 외우는 거 의미 없어요. 요건 그냥 페이지 무시하셔도 좋고요. 뒤에 가서 하나씩 배워가는데 기왕 우리가 2차 과목을 시작을 하는데 이거 지금 품목별로 쭉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죠. 기왕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그 노래 한번 부르고 시작이 아니라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데 노래 한번 부르고 2차 과목에서 어떻게 제가 그 불렀던 노래 있죠. 기억은 안 나세요? 한참 전에 불러서 적과전종 화비염 사과배단떨 수학감소 넘어갈 거야 포복자만 감류 파무유 메대살 오미자와 참다래야 수학전종합이연 북분무화과 과실손에 우리 두니야 논작물엔 벼와 보리밀길이 밭작물로 갈 거야. 목이 좀 쉬었습니다. 수학감소 수고 양양 마늘 감자 콩파차와 옥수수야 생산비 보장은 시간이 없어 이절로 넘어갈 거야 차차라차라 짠짠짠 생산비 보장의 재파종은 메밀무당 실파 시금치 재정식엔 대파 배추 브로콜리 고추 단호 양상추야 시설작물 쪽파 무시금치 쑥갓 멜론 국화 수박이야 고추 호박 오이 토마토 상추 참외 딸기 배추야 미나 카네이션 백합 대파 가지 파프리카 감자야 특정위험 인삼 4대 시설 가축 무조건 합격할 거야 시대에 함께 할 거야. 제가요 목이 쉬어가지고 신경 쓰다 보니까 자꾸 가사가 이게 막 혼돈이 돼요. 이게 참 이게 그리고 이 수업을 오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불렀던 이 노래 있잖아요. 제가 이 순서대로 보험금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 노랫말을 정말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간에 딱 보니까 하나 빼먹었어. 그죠? 여러분들 지금 딱 하면서 뭐 빼먹었는지 아시죠? 네. 버섯작물, 표고. 그다음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로 이어갈 거야. 한 다음에 특정이염 인삼, 4대 시설 가축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제발 좀, 뭐 이런 거는 좀 애교로 좀 봐주시고. 항상
뭔가 이렇게 머릿속이 이게 잡다한 생각이 들면 집중력이 틀어지게 되는데 목소리가 제가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열심히 이렇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목이 좀 이렇게 가가지고 아까 노래 부르다가 삑사리가 좀 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다시 한번 그 노래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셔가지고요. 뺀 건 당연히 있었죠. 아시죠? 부장님 빼먹었죠. 제가 부장님. 생산비 보장을 할 때 부추와 장미는 뭐가 없다? 경과 비율이 없다. 요거 하면서 부장님 빼먹었다. 자연스럽게 빼먹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드렸죠. 그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금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 바로 보험금을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그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때 그 부분들은 제가 안 하고 가려고 하다가 또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안 하면 왜 그런 거 있어요. 똥 누담한 거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쓱 지나가기는 해도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게 그냥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되지 그냥 안 하고 휙 하고 넘어가면 왠지 막 그냥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하고 한 2시간 정도? 2강 정도에 걸쳐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갑의 단간떨부가 보험금 계산하는 방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뭐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또 저한테 수업을 듣는다면 보험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